그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윤석열 의원님의 이런 입장이나 그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당내 대권이나 당권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아, 그거는요. 태극 게이트와 관련해서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2022년 공천관리위원장 그거 내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는데, 제가 얘기해줄게.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경선을 정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관위에 무슨 자료 가져간 것도 없고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검찰에 가서 그 얘기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했다는 거. 또 제가 가서 보니까 또 우리 공관위 스스로 어떤 뭐 여러 절차를 거치고 표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고, 그거는 하나의 야당의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야당의 프레임이고 검찰이 밝혀줄 겁니다. 검찰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가 지금 하고 또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됐죠? 당권 대권은요, 저는 탄핵이 기각이 될 신념을 가지고 뛰는 사람인데 당권 대권이 어디 나옵니까? 저는요, 무조건 대통령과 또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뛰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건 정말로 불경스러운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오늘 곧바로 중앙지법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질문 빨리 하고 오늘은 의원님 의원님이 들고 한 8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대선 참패 그 책임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국정운영을 거치고 투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방 통행식이었다. 정치가 실종됐다.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공천에서도 사천이 있었는지 대통령의 책임도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여러 하셨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치의 방식이 아니라 계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력이나 폭력의 방식으로 지금 이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도 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선.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에 이르렀던 민당의 여러 가지 국정마비 시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를 심정지시켰던 여러 상황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게 어떤 이 진영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체제 수호 싸움같이 됐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또 구속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어떤 체제 수호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1월 6일에 쓰셨던 그 내용에 선거 카르텔, 부정선거니 카르텔, 정부주사판 카르텔을 막고 이제 체제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계엄에 대해서는 계엄이 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대한민국이 멀쩡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하도 보니까 내부적으로 너무나도 거덜나 있더라. 결국 이런 것을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직접 알리고 싶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5.17 시기 비상계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비상계엄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연성계엄을 생각하셨던 거고요. 지금 9차, 10차 변론이 이제 이번 주에 끝나고 아마도 한 번 더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된다면은 그 기일날 최후 진술을 통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들, 또 본인이 어떤 국가적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그러면 비상계엄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져야 된다고 보시죠? 비상계엄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책임은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은 전시냐, 사변이냐, 국가 비상 사태냐, 저하고 이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비상계엄에 동의를 못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해석 권한은 고유의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국가 비상 사태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민주당이 지난 32개월 동안 29차례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탄핵 소추안 발의가 21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2개월 동안 무려 29차례 탄핵 소추안 발의했죠. 특검법 23차례 했죠.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소위 말해서 파퓰리즘 법안 뭐 등등등 법안에서 무려 38차례 법권 행사를 했습니다. 또 예산안도 한번 보십시오. 예산안도 올해 예산 677조 4천억인데 정부 여당하고 협의 없이 무려 4조 원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통령이 느꼈던 민당의 어떤 국정마비 시도가 저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위기에 대한 체감 지수가 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긴급 현안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영 교수,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헌법학계 최고 태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분이 이 세계 헌정사를 보건대 비록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라고 할지라도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 중앙대 이인호 교수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통치행위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록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게 헌법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정치인들하고 헌법학자나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생각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헌재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시다고 그러는데 책임은 그럼 의원님 생각은 책임?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저 개인 견해는 헌재에서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기자님.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재정권자입니다. 어떤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이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됐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졌어. 거기서 위헌이라고 됐어. 그러면은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이 됐어요. 피해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국회의원 책임을 집니까? 국회의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국회의원 법률 제정한 누구도 그 위헌 법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이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이런 거하고 같은 맥락.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도의 학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여러 학설 법리를 보고 헌재에서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윤석열 의원님의 이런 입장이나 그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당내 그 대권이나 당권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거는요. 게이트와 관련해서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2022년 공천관리위원장 그거 내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는데, 제가 얘기할게.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영선 위원에 대해서 경선을 정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관위에 무슨 자료 가져간 것도 없고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검찰에 가서 그 얘기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했다는 거. 또 제가 가서 보니까 또 우리 공관위 스스로 어떤 뭐 여러 절차를 거치고 표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고, 그거는 하나의 야당의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야당의 프레임이고 검찰이 밝혀줄 겁니다. 검찰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가 지금 하고 또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또 서울시의회 의원 김혜지이고 탄핵반대 청년연대 대표 공동 대표입니다. 김혜지입니다. 김혜지, 박홍준 공동 대표 됐죠? 당권 당권 대권은요. 저는 탄핵이 기각이 될 신념을 가지고 뛰는 사람인데 당권 대권이 어디 나옵니까? 저는요.
무조건 대통령과 또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무슨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뛰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건 정말로 불경스러운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뜻은 없이 그리고